네, 그 메신저를 통한 심리 상담 서비스인 트러스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휴마트 컴퍼니 김동현입니다. 네, 이제 좀 뒷부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자리도 안 계시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 그 SKT에서 제공하는 플레이 RTC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 서비스 확장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RTC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앞에서 발표하신 그 투비소프트의 회사에 비해서 아주 얼마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법인 설립을 올해 1월에 했고요. 이제 시작한 지는 8개월 정도 된 이제 막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심리상담 서비스 분야로 올해 처음으로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상담에 대해서 서비스를 알리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앱과 웹을 통해서 약 2만 명의 고객들이 심리상담을 경험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멘탈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서비스에 미국에 있는 서비스는 최근에 시리즈 B에서 C단계로 넘어가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온라인 심리 상담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멘탈 헬스케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실제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고요. 성인 약 6명 중 1명이 일생 동안에 정신질환을 겪거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의 증상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면대면 상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회적 시선이나 사회적 여론 자체에서 뭔가 심리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정보의 부족이라던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기록 등이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50분 기준에 10만 원 정도의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도 하나의 상담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알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만성화가 돼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이거나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해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봐도 심리상담사라는 직업 자체는 굉장히 고학력자고 굉장히 많은 지식과 굉장히 많은 수련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연봉 자체는 굉장히 낮고 그들의 일자리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트러스트는 전문 심리 상담사한테 상담받고 싶은 사람들의 대면 상담에 대한 부담감, 거리적 제약, 높은 가격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 지 이제 7개월 정도 동안 저희가 메인으로 제공한 서비스는 이 텍스트 테라피라고 하는 문자 기반의 심리 상담 서비스였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면대면 상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익명을 보장하면서 내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등 다양한 그런 그 효과를 통해서 문자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단순히 내담자와 상담사를 매칭하는 것은 아니고 이 텍스트 테라피를 통해서 내 고민을 작성하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상담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사 3명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상담사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알리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익명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상담을 지속하는 동안 언제든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담사와 오직 내담자만 그 상담사를 확인할 수 있게 보안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고 있고요. 실제로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서버에 상담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14개 오프라인 상담센터와의 제휴를 통해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상담을 연계하는 작업들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넘어오는 그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에 계시는 약 30분의 상담사는 실제로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저희의 부가적인 수익을 얻고 계시기도 하고 프리랜서처럼 저희와의 계약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용 이용하는 내담자의 그 고민 내용이라던가 특정 증상, 특정 사용하는 단어와 감정 등을 분석을 해서 결국은 상담사를 매칭해주고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실시간 응대를 통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바로 상담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상담사 역시 저희가 바로 상담을 가능하게끔 해서 즉각적인 응대를 통한 소비자 만족을 가장 신경 쓰고 있고요. 실제로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슈퍼바이저들을 통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온라인 상담에 맞는 교육과 거기에 맞는 발전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컨텐츠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은 20, 30대 여성 직장인들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30, 40대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고민들로 인해서 저희 트로스트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B2C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시겠지만 실제로 직장인들은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직장 내 뭐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통해서 실제로 업무 비효율이나 결근 등을 인해서 굉장히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회사 입장에서는 가져오게 되는데요. 회사에선 EAP라는 이런 근로자 지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멘탈 케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면서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기본적으로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나 혹시 뭐 인사상의 뭐 불이익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잘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AP 서비스들을 저희는 모두 온라인화하고 모바일 안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하면서 좀 더 직원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쉽고 진입장벽이 낮도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EAP 서비스들도 저희가 B2B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약 7개월, 8개월 동안 텍스트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번 SKT 안에 있는 플레이RTC 플랫폼을 활용해서 최근에 전화와 화상상담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실제로 플레이RTC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투여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고 여기서 제공되는 API 등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부분이 라던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짐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플레이RTC에서도 계속 뭐 화질이라던가 음질 등의 계속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계속되고 있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개발 투입력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웹RTC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RTC를 통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 뭐 사파리, 파이어폭스 같은 모든 웹 브라우저가 지금 지원이 가능하고 실제로 앱의 SDK를 제공받아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를 통해서 상담하는 내담자나 상담사가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술력도 플레이RTC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높아짐을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받는 방식 자체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플레이RTC 플랫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밀이라던가 특히 상담 영역에서 중요한 개인정보 같은 이슈들이 좀 더 그 종단간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설정의 암호를 통해서 그 상담 내용 자체를 저장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걱정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전화나 화상 상담을 통해서 이번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런칭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이후에도 디바이스 간의 이런 상담하는 방법이라던가 이 멘탈 헬스 케어 영역에서 이 플레이RTC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보고 추가적으로 서비스할 방법을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저희 회사는 결국 명확하고 실제적인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고 스타트업입니다. 네, 이 트로스트는 이제 독일 말로 위로랑 위안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저희
그 창업 시작한 모든 멤버들이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서비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노하우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 SKT의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어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후에 들으시는 뭐 WebRTC나 PlayRTC 기술들을 활용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예. 네, 상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되는 거죠. 저희가 상담사의 퀄리티나 신뢰도 같은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상담사를 저희가 셀렉하거나 아니면 상담사 채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담사의 자격증의 유무나 저희가 2주간의 그런 텍스트 상담에 대한 뭐 교육이라던가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상담사를 추천해준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내담자에 대한 얻는 만족도라던가 내담자들한테 반응해주는 그런 속도와 어떠한 그 텍스트로 진행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상담 퀄리티를 가공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추천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그런 퀄리티나 상담 내용들을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희가 많이 아직 부족한 서비스여서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은 어떻게 얻으시나요? 일반 네. 상담소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는 유료 서비스고요. 기본적으로 내담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유료로 상담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에 10만 원 정도 하는 비용인데 저희는 거기 비용이 약 84%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반 상담소와 차이는 상담사의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심리상담센터는 내담자가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사와 예약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한다면 저희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없고 상담사 역시 편하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플레이RTC를 통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하셨나요? 저희끼리 예상해봤을 때 개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저희는 절감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설립하고 저희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플레이RTC가 없었다면 저희도 지금도 계속 아마 개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었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개발자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용을 객관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절감했다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저희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이 플레이RTC를 활용해서 했던 게 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질문에 좀 밑으로 잠깐 내려봐 주시겠어요? 문자 서비스와 플레이RTC를 이용했을 때 이용 금액이 다른지. 네. 이제 RTC 이용 금액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일단 텍스트랑 전화나 화상이라고 서비스를 이해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뭐 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자 상담 서비스를 하는 것과 전화 상담, 화상 상담은 이제 이용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전화나 화상 자체가 리얼타임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텍스트보다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천이라는 거는 상담의 전문 분야와 매칭이 가장 첫 번째고요. 내담자가 원하는 상담 분야, 내담자가 갖고 있는 증상, 내담자의 성향, 내담자의 뭐 성별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에 맞는 상담사를 추천해주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실유료 이용자, 남의 비즈니스를 구체적으로. 네, 뭐 저희도 이제 뭐 숨길 건 아니고 실유료 이용자는 2만 명 중에서 지금 유료로 이용한 고객은 약 5,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신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사실 이게 상담이라는 게 뭐 저희가 병원에 감기에 걸리면 가듯이 저희도 심리적으로 마음에 감기가 오거나 내 정신 상태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꼭 특정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대인기피나 특정 되게 딥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거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하고 그 RTC를 통해서 면대면으로 하는 상담하고 어떤 비중이 지금 문자가 훨씬 많겠죠,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는 면대면 상담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이용하는 비율이 많긴 하지만요. 재미있는 거는 텍스트로 상담을 하다가 내가 이 상담사와 어떤 실시간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전화나 화상 상담으로 옮겨오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네. 장기 상담은 이전 상담 자료가 중요한데
상담 내용을 저장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담 기간이 뭐 이틀이나 일주일, 많게는 90일까지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기간이 종료 후에 저희가 내담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상담 내용을 지우기를 원하는지를. 상담 내용을 지우기를 원하는 내담자들은 저희가 상담 내용을 같이 지우고 있고요. 상담 내용을 보관하거나 아까 이전 상담 자료를 계속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상담 내용을 저희가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쪽에서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SKT 입장에서 영상 데이터 등뿐 아니라 플레이 RTC도 비용을 받고 판매하시고 계신가요? 요거는 플레이 RTC 쪽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라이프 서비스텍의 표종범 매니저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는 월 API 호출 건수로 1000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약 사항을 두고 있고요. 말 그대로 지금 트러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료 서비스화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플레이RTC.com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가격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음성, 데이터 그러한 그 서비스에 별로 저희가 그 가격 정책을 수립을 한 게 아니고요. API를 얼마를 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시간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월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 가격 정책을 수립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보시고 가격에 대해서 비즈니스로 저희랑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레이 RTC.com에 들어가시면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RTC.com. 네. 물론 T 디벨로퍼스에도 연계가 되어 있지만 플레이 RTC는 사업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 정책하고 개발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도 케이스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운세 서비스를 화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플레이 RTC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질문이 한 4개 정도 더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그 사이 또 올라왔네요. 약 처방을 어떻게 연계하시나요? 저 이거 살짝 궁금하긴 했는데. 네네. 일대로 심리 상담의 영역에서는 사실 약 처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하는 약 처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심리 상담 센터랑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약 처방을 통해서 약 처방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 맺은 상담 센터를 통해서 거기 연계된 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연계 가능한가? 그거는 질문이 된 것 같고. 네. 기존 의료 체계에서 발생 가능한 반발? 이게 의료 쪽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이슈. 일단은 그 법적으로는 상담사가 약물 처방을 안 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반 의료 서비스가 현재는 저희 상담 영역에서는 보완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상담보다는 약물 처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임상이나 상담 영역은 실제로 병원 안에서도 상담사를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의료 서비스의 한 카테고리 안에서 본다면 저는 보완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택은 트러스트의 컨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앱에서 트러스트 검색하시면 되고요. 뭐 안드로이드나 iOS 그다음 PC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다면 저 앞에 저희 부스에서도 서비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명함이나 팜플렛 드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